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온 방송국 놈들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방송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출연자들에 대한 인연을 소개하는 출연자 놈들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안진걸이 부르는 거리에서 안진걸 편을 만나보셨습니다. 안진걸 소장께서도 조회수가 비록 좀 적게 나오고 제 채널이 그리 큰 채널은 아니지만 자신에 대한 얘기여서 퍼 가주셨는데, 오늘은 사이좋게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안진걸을 다뤘기 때문에 또 다른 공동 대표인 임세은 소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또 이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라는 책을 출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출판 기념회 사회도 봤었고, 안진걸 편 말미에 제가 어쨌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임세은 누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누님은 워낙에 유명한 누님이어서 이제는 많이 유명해진 누님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역시 스픽스를 출발하면서 같이 만났던 사이이기도 하고, 친해진 기간이라는 게 이제 1년여,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처음과 끝이 다르진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임세은이란 사람이 어떻냐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 이제 이 임세은 누나는 저보다 고작 1살 많은 사람이고, 근데 경험이 워낙에 출중하고 경험이 워낙에 많고 능력도 워낙에 출중한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바라봤었는데, 금방 친해지기도 했고, 또 사실 같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같이 방송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다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방송을 오래 같이 했던 게 지금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인 신인규 위원장이고요. 임세은 소장과 신인규 위원장이 방송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제가 이제 스픽스에서 티키타카라는 프로그램, 좀 비운의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그 프로그램 할 때 같이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서, 그때는 사실 저희가 1년 전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정치 상황과는 또 달랐어요. 윤석열 정부 초기이긴 했는데 지금만큼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비판을 했다기보다는 그때는 너무 정권 초반이어서 이런 해프닝도 있다 정도로 농담 따먹기 하면서 셋 다 괜찮은 정신 건강 상태에서 토론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사실은 이 임세은 이제 예비 후보가 되셨습니다만 관악을에 출마를 하신 예비 정치인이 되셨고,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은 이미 정치인이었고, 그는 이제 창당을 할 계획이 있는, 또 미래가 촉망받는 정치인이기도 하죠. 근데 그 둘 다 지금 나라 걱정을 너무 워낙에 하시는 분들이어서 예전만큼 우리가 1년 전에 하하호호 떠들면서 수다 떨면서 대통령 욕도 하고 김건희 욕도 하고 하던 그런 시절보다는 좀 더 마음이 무거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오로지 수다스럽게 왁자지껄하게 그야말로 방송 프로그램 이름처럼 티키타카 하면서 1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기회가 있다 한들 과연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방송 컨텐츠를 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유튜브 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가 뭘 잘못하는지를 누누이 짚다 보면 좀 짜증도 나거든요. 근데 임세은 소장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예비 후보가 됐으니 얼마나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개인에 대한 소개를 일일이 다 해드릴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임세은을 응원하고 싶다면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라는 책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임세은 소장에 대한 일대기가 다 나와 있고, 제가 임 소장의 프로필을 다 줄줄이 읊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나는 하나의 뉴스 컨텐츠, 시사 컨텐츠, 시사 이슈를 다루는 마음으로 좀 충격적이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으면 요거 방송 컨텐츠로 다루면 재밌겠다, 조회수 좀 나오겠다, 사람들이 많이 보겠다, 이제 이런 걸 판단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나는 임세은 소장은 진짜 얘기할 때 한번 우리 방송할 때 언젠가 막 울먹거린 적도 있고, 방송을 한번 스픽스에 하러 왔는데
눈시울이 붉어져서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택시 타고 오다가 울었대. 너무 분해서. 뭐 때문에 분했냐면 뭐 김건희 여사 때문에도 분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내가 무시를 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출연자가 아무튼 회사에 와서 방송을 하려고 왔는데 막 울먹거리면서 오는 건 나 또 처음 봤어요. 나 방송하기 전에 아마 내가 그게 스픽스 끝판 토론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 누나가 야 애국자구나. 진짜 나라를 되게 걱정하는구나. 그리고 막 정말 그 뭐랄까 자기 안에 담겨있는 저 안쪽에 담겨있는 그 마그마처럼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거를 해소할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일을 어쨌든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도 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운동 하는구나. 안진걸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해봤더랬죠. 근데 또 뭐 안진걸 소장 때는 사실은 나무위키를 참고를 했으니까 오늘도 어찌됐든 좀 참고를 해보면 이 누나가 저와는 유사한 지점이 원래 알고 보니까 저도 카톨릭이었는데 임세은 소장도 카톨릭, 그러니까 종교가 천주교인이었고 나와는 다른 점, 나는 막 그렇게 집안이 빵빵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누님이 의외로 애국자 집안인 게 독립유공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현충원에도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막 그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아니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부들부들하는 그런 면모가 좀 느껴져요. 그리고 이력이 42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빵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 경력을 보면은 IBK 투자증권 사회이사 이런 것도 했고, 실제 이제 증권맨 출신이긴 하니까 애널리스트도 하셨고, 아니 청와대 부대변인도 했지, 뭐 정책소통관도 했지, 뭐 물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경력도 나름 주목받을 만하지만 그 전에 이 누나의 이미지와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임세은 소장이라는 사람이 증권맨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 어울리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나이가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누나가 뭐 이사까지 했다고 하니까 야, 그 나이에 그런 걸 할 정도면 대단히 능력이 좋았나 보다 라고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대목에서 굉장히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했다면 뭐 가까워지지 않았겠죠. 근데 뭔가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이 또 경력이 막 너무 빵빵하고 너무 그 전직이 화려하면 다가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난 처음에 안진걸 소장 덕분에 임세은 소장을 만난 것도 사실이고 스픽스 덕에 출연자로서의 인연이 생긴 거지만 내 나이 또래라고 생각을 했고, 워낙에 이 방송국에 올 때 막 화려하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풀 메이크업을 하거나 머리를 굉장히 막 단정하고 막 아나운서처럼 하고 오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항상 바빠 보이고 항상 뭔가 이렇게 뭐 부스스하게 왔기 때문에 나는 이 누님이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경제방송도 하신다 그러고 뭐 이제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임세은 소장의 경력이 증권맨이었고 어떤 그 회사의 이사까지 역임을 했던, 최연소 이사까지 역임을 했던 적이 있다. 와, 그것만으로도 야, 참 나랑 한 살 차이인데 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참 저 누나는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누나가 어려워진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첫 인상이나 그리고 처음에 내가 느꼈던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렵게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누나도 저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연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사실 술자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방송 끝나면 뭐 수고했다고 술 한 잔씩 마시고 하는 거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특별히 또 이 애주가 였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또 예비 후보로서 선거 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음주를 매일같이 하시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송 생활을 하거나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주로 음주를 자주
즐겼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틈바구니 안에서도 저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정하는 게 저랑 비슷해요. 말 많아지고 시끄러워지고 앞뒤 잘 안 가리고 막 편한 대로 말 막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다, 솔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뒤끝 없고, 사실 술자리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을 때는 뭐 잊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왜 우리가 술자리에서 좀 오바하고 자기 검열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야, 내가 어제 실수 안 했냐, 이제 이런 대목이 좀 있는데 임세은 소장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술 먹고 뭐 싸울 땐 싸우고 짜증 낼 땐 짜증도 내고 막 술자리에서 뭐 좀 화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내가 그랬나? 이렇게 한번 밤에 술 마셨을 때 밤에 나왔던 얘기를 그 다음날까지 가져와서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약간 나와는 성별이 바뀐 사람 같다, 이 누나가 형님 같고 내가 좀 뭐랄까 여성스러운 스타일인 건가 라는 착각이 들만 하게끔 참 대장부답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더랍니다. 그때가 좀 그립죠. 왜냐면 지금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은, 저도 뭐 지금 안 바쁜 건 아닌데 실제 정치인이 돼서 예비 후보로 뛴다라는 게 얼마나 정신없고 바쁜 일인지를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방송이라는 것도 예전처럼만큼 자주 못 나가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지역구 활동이라는 게 당연히 바쁘고 지역민들을 만나는 게 지금 시기에는 우선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잘 어울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출판기념회를 사회를 봤던 사람으로서 뭐 이념의 성향을, 저의 어떤 이념 성향을 다 떠나서 나라를 걱정할 줄 아는 정치인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도 하셨고 청년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공관위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기에 어떤 정치인이 민주당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실제 공당인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 같더라고요. 물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임세은 소장을 개딸의 상징처럼 여기거나 사당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재명 8위를 하는 정치인의 한 명 정도로 폄하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뽑힌 당대표를 지지하고 그 당대표를 통해서 정당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지점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이전에 임세은 소장 자신도 민주당을 사랑해왔고 그 정당 안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저는 뭐 응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찬성하고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방송 나와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민주당에 있는 586 운동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실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치로 당에서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구태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아주 줄기차게 해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판 기념회 때 가서 느낀 것은 관악 주민에게도 당연히 응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동안 자기 자신이 방송에서 누차 설파해왔던 그런 자신의 정치 철학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좀 제대로 검증을 받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길은 그 누님이 또 증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책 소개를 하고 임세은 소장이란 사람을 좋게 얘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인으로서 검증을 받는 일은 당연히 임세은 후보가 하셔야 될 일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보면 뭐 예비 후보로 등장하시는 분들 중에 저와 인연도 가까운 분이 있고, 이거는 뭐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뭐 기타 정당들 다 포함해서 저도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 지인들이 되게 좋지 않은 일로 기사화가 되거나 혹은 잡음이 생기거나 논란의 중심에 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기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니까 예비 후보로 나서거나 어떤 공당의 책임 있는 자리로 갔을 때 그런 게 기사화가 되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할 때 내가 지난 시간에 안진걸 소장을 굉장히 가치 있는 인물로 평가했던 것처럼 지난 1년 전으로만 시간을 돌려보면 임세은만큼 사실 민주당보다 더 잘 싸웠던 야권의 정치인이 없거든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토요일에 덥던 춥던 비가 오던 눈이 오건 나가서 국민들에게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때 어떤 등 따숩고 배부른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골프 치러 다니고 꿀 빨던 건 사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실제 현실 정치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이번 총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정치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신선한 목소리가 이번 총선에 담겨야만 또 다른 자연스럽게 정치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임세은이라는 신진 정치인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네가 뭐 박영식 이 새끼는 민주당 빠네 뭐 이재명 빠네 개딸이네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이 컨텐츠는 임세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 개인적인 소회 더불어서 임세은 같은 새로운 정치인들이 이번에 많이 등용되는 국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생각을 전하는 방송이니까요. 달리 정치적으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잘 못했는데 임세은 소장이 이미 엄마예요. 엄마이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저기 은평 을에서 뛰시는 김종욱 예비후보하고 저하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하고 저하고 임세은 소장하고 왕왕 이제 맥주 한잔 하던 사이였는데 같이 이제 뭐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좀 기울이다가 뭐 노래방에 갈 일이 있어서 노래방도 가보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늦은 시간에 남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노래방에 직접 와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담소를 좀 나눠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아내의 행복, 아내 개인의 정치 행보도 응원하지만 아내 개인의 행복을 또 응원하는 남편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는 누나가 되게 좀 가끔 독설을 날릴 때도 있고 사람한테 그런 직설을 좀 서슴지 않는 사람 같아서 과연 두루두루 넓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까? 혹은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또 이런 좀 날선 정치를 한다고 혹은 좀 어려운 길을 간다고 가족들이 이 사람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마음속 깊이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분께서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이들도 엄마가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거 보면서 야 집안이 되게 화목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부럽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나운서 앵커 이런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집에서는 초반에 좀 반대가 있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목에서 특히 이 정치라는 길, 대한민국에서 정치라는 걸 하는데 그냥 가족들이 응원해주는 건 굉장히 좀 부러운 그림이었어요. 누나가 집에서도 좋은 아내고 이제 좋은 엄마이자 좋은 딸인가 보다.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열렬히 응원을 해주는 거 보면 국가유공자의 집안에 자녀답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나무위키를 아까 이게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그래서 보니까 특별한 인연에 김대중 총재랑 편지 맞교환한 사례 뭐 이런 게 이제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데 그런 건 이 책을 보시면 돼. 이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맨 끝에 보니까 각주로 달려있는 사연이 있어요. 결국 이 발언으로 인해 당시 출연하던 종편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심지어 여러 종편에서 며칠 동안 비판의 대상으로 오르기도 하였다라는 대목이 뭐냐면 2023년 5월 25일 델리민주 채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여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부터 대통령 배우자가 설치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폭언이라고 나무위키에 나와 있어요. 폭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전에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 하나를 같이 한 걸 제외하고는 지난 세월처럼 자주 만나서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만나서 이바구를 터는 그림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각자 열심히 살아서 각자 이루고 싶은 바 잘 이뤄서 성공해서 우리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 누님 이거 성공하시면 내 방송엔 자주 나오셔야 돼. 예, 그 정도로만 오늘은 줄이기로 하고요. 박영식 얘가 뭔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임세은만 줄창 그냥 칭찬하다 끝나는구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방송이 원래 그런 방송입니다. 제가 이 출연자 놈들은 엔간해선 누구를 까는 방송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박영식이 방송 진행하면서 출연자로서 저 사람을 저렇게 봤다면 그리고 그동안 출연자 중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했는데 임세은이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면 뭐 그리 나쁜 인간은 아닌가 보다 라는 정도의 평가일 뿐이지 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너무 뭐 오해를 하거나 또 너무 과하게 제가 임세은 소장을 칭찬하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드리면서 아무튼 뭐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는 주목해서 보십사 하는 소개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뭐 이런 콘텐츠도 좀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맨날 정치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예. 오늘 방송국 놈들의 코너 출연자 놈들 임세은 소장 편이었습니다. 네, 씩씩하고 당당한 정치 맛집 임세은 식당으로 여러분들 한 번쯤 놀러가 보십시오. 추천해드리고요. 예,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반가운 인물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